그럼 이제 여러분 모두 준비가 되신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 토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자료집 다 받으셨습니까? 자료집 옆에 딱 놓으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주제 토론, 첫 주제는 한반도 평화 통일 체제입니다. 첫 주제에 대해서는 영상 발제 먼저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죠. 오늘 대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 체제에 관련된 문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한반도를 원하고 있을까요? 국가와 체제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두 가지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미래, 한 체제로의 통합과 두 체제의 공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상반된 주장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은 남과 북이 양극으로 나뉜 평화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입장의 첫 번째 이유는 휴전선이 유지되면 번영의 한반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대륙, 아래로는 해양을 향하는 통일 한반도의 과감한 정책이 경제강국, 문화강국, 평화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체제가 되어야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경은 자국 이기주의를 부르게 마련이며 국가 이익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입니다. 통일이야말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통일 강국의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통의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고 있고 분단 상황에서도 통일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새로운 통일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반도는 글로벌 국가로의 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이점, 국방비 등 사회 비용 절감, 내수 시장 활성화, 자연자원의 통합적 이용 등의 기회는 글로벌 강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 분단은 또 다른 고통과 불편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상반된 입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은 어느 한 체제에 대한 흡수 통합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입장의 첫 번째 이유는 남과 북이 이미 오랜 기간 두 세대 이상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 어느에게도 익숙한 삶의 방식과 체제를 포기시키고 다른 체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체제가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은 여러 합의에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했고 국제사회 역시 남과 북 각각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공존의 지향이 꼭 통일의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와 남북교류의 진전에 따라 국가 연합을 이루면 두 체제가 공존하는 1단계 통일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한 체제로 통합하는 것은 그 이후에 맡겨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인 흡수 통일은 기회보다는 비용과 재앙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은 인위적으로 서로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부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체제로의 통합을 강조할수록 북한은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포기할 때 협력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은 두 체제가 공존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한반도의 미래상, 평화 통일 체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민참여단 분들의 토론을 돕기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지금 보면 여러분들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위에 보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2개의 관점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1991년 9월에
유엔의 남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두 개의 국가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두 개의 국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우리는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냥 좀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한반도 문제는 한편으로는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군사 문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존인가 통일인가 하는 민족 문제, 이런 두 개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은 이미 실패했고 오랫동안 냉전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상은 평화 통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4번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베트남이나 예멘의 경우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운 것은 자칫 잘못해서 통일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현재 상태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 역행이라고 하는데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남북이 대화 협력을 하고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공존은 결코 통일을 거부하는 태도는 아니고, 우리가 미래라고 했을 때 아주 먼 미래, 그리고 중간 정도의 미래, 짧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한 5년에서 15년, 좀 길게 봐도 20년 정도는 우리가 평화공존을 목표로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 하에서 외세의 영향력을 좀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통일을 해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박상봉입니다. 저는 일국 이체제의 통일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화 통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우리의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 통일은 하나의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평화 통일 플러스 자유 통일, 자유민주 통일, 그것이 이제 둘이 합쳐져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유를 포기할 수 없을까요? 평화 통일만큼 중요한 것이 뭘까요? 70년 분단 기간 동안 북한 주민들이 누리지 못했던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로움, 그리고 인권이죠. 이 세 가지 빈 공간이 바로 자유,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인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통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체제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국민의 어떤 자유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라든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죠. 일국 이체제는 이론적으로 신기능주의 통합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직후에 소위 유럽에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전쟁을 하도 치르다 보니까 이런 이론이 만들어졌는데요.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기 전에 비정치적 분야, 즉 체육, 문화, 경제와 같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다 보면 상호 신뢰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통합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것이 신기능주의적 통합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EU죠. 북한과 연방제 또는 일국 이체제로 나아갈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지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과 결혼 사이는 천차만별인데 법적으로 북한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은 4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약하죠.
하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북한은 거의 괴물 수준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또 북한은 민족의 창으로 바라보면 혈육이지만 국제 질서의 창으로 보면 3대 세습 독재 권력입니다. 만약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안에 인권이 존중되는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분단의 대상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일국이 체제, 경협을 통해서, 그리고 체육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제가 독재 체제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그런 체제 안에서 소위 세습이라는 이유로 대물림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체제와의 일국이 체제,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체제로의 통한 정치적 통합, 통일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나는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난 이런 게 더 좋았었던 것 같은데, 난 이게 좀 궁금한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제가 1조부터 호명을 드릴 건데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5조까지 질문을 먼저 듣습니다. 1조 조연정님, 어디 계십니까? 먼저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을 두 개의 체제로 간다면 염려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계신지,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최초의 통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통일한 이후에 모든 부작용을 극복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 통일을 얘기하지만 저는 독일이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는지 이것만 조사하고 연구해도 우리는 참 통일 후에 통일 한국을 경영해 가는데, 정책을 펴는데 굉장히 많은 좋은, 참 우리가 고지를 독일보다 우선 갖고 출발할 수 있다. 저희 쪽에서 이제 뭐 개성공단이나 철도, 뭐 의료지원 같이 저희 쪽에서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뭐 군사 도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를 도발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취하는 북한을 보면 정말 북한도 통일을 원하고 있는 건지 북한의 속마음도 좀 많이 궁금하고요. 북한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트맨이 주인공인 다크나이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북한의 행동 우리 굉장히 불만스럽죠. 그런데 때로는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럴 때 보면 사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지역을 내어놓은 거거든요. 남한에게 설악산이나 파주 지역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우리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우리 불안감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리 남한이 양보하고 북한이 양보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엄청난 군사적인 양보를 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체 사상이 남한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남한의 K-팝, K-드라마가 전파되고 북한 주민의 생활이 향상이 통일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K-팝이나 K 여러 가지 좋은 우리의 그 문화들이 북한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모든 정보, 전 세계의 모든 정보, 모든 소식, 모든 문화가 우리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란 나라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앞서 분단을 겪었던 독일의 살기로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북한이 독일과는 달리 3대 독재까지 이루어진 만큼
과거 독일과는 또 다른 비용적인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북한이 3대 세습이기 때문에 동독하고 비교하면 더 우리에게 중대한 어려움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완전한 분단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요거에 좀 비춰서 봤을 때 지금 뭐 1국가 2체제 이런 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국가 2체제처럼 아예 이제 우리 완전히 그냥 다 마무리를 하고 서로 이제 그 서로의 갈 길을 좀 간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완벽한 국가로 다 각자 인정을 하고 군사적 안정 조치나 뭐 외교적 통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 2국가 2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2국가 2체제 상태죠. 두 개의 국가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국가이지만 민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좀 뛰어넘어 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체제가 다르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남한과 북한 사이에 경제적 교류 협력을 할 때 민족 내부 거래라고 해서 세금도 안 매기거든요. WTO 체제에서는 세금을 FTA를 맺지 않으면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남한과 북한이 아예 남북한 사이에 FTA를 뭐 체결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국가 2체제일 때 국가 성격을 좀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체제 변화가 더 중요하니까 북한 체제가 시장화가 되도록 만들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생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평화의 바탕을 만들고, 평화로우면 자연히 교류 협력을 하게 되니까 교류 협력으로 나아가서 시간을 가지고 통일로 가자, 혹은 반대로 교류 협력을 하다 보면 더 평화가 굳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봉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통일 시기보다 통일 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한 체제로 갔을 때 이념과 문화 갈등, 경제적 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최단 기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접근을 통한 변화를 통해서 누가 변화했죠? 접근을 통한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동독이 변화한 겁니다. 동독 주민들이 변화하고 그들이 라이프치히에서 모여서 반공 투쟁을 벌였고 통일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독일에서 범한 시행착오를 잘 연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처음 이러한 통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거든요. 이러한 시행착오를 잘 연구만 해서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는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준입니다. 그 두 분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소장님, 교수님 두 분 다 이제 좀 이분법적인 통일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각각의 좋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생각하는 이런 각각의 좋은 이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한 내부의 이분법적인 접근 좋지 못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러한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이분법적인 서로 다른 관점인가, 아니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충분히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고, 잘못된 대립은 사실은 풀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 미래는 평화 통일을 바라지만 평화 통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 공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통일 논의가 이분법적으로 진행돼 왔죠.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의 통일 대화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도 벌써 사회적 대화인데,
이것도 서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그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다 많은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이 간격을 좁혀가면 훨씬 더 공통점을 발견하는 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부족하시고 조금 더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문서로 짧게나마 간단하게 응답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오전 시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옆에 분들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